하늘 이벤트 미디어에서 15년을 보낸 후 나는 내가 맨손으로 일궈낸 것이나 다름없는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내 돈으로 산 장비들, 내가 아이디어를 내서 완벽한 시스템으로 구축한 업무 체계, 그리고 나를 거의 무너뜨릴 뻔했던 마감의 기억들에 둘러싸인 채였다. 내 책상 위 코팅된 팻말에는 만능 해결사, 우리 팀을 위한 농담이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농담의 대상은 바로 나였다. 지은 씨, 내 상사인 김 부장이 내 눈을 마주치지 못하며 말했다. 구조조정 때문에 지은 씨의 직책을 축소하게 됐습니다. 나는 눈을 한번 깜빡였다. 우리 사이의 침묵 속에서 에어컨 소리만 윙윙거렸다. 그가 말을 이었다. 대학을 갓 졸업한 신입 사원을 채용할 겁니다. 그 친구가 미디어, 행사, 기획, 그리고 지은 씨가 하던 모든 일을 처리하도록 교육할 거고요. 이건 그냥 해고가 아니었다. 이건 대체였다. 백지 상태에서의 시작, 예산 초기화. 한 명 월급으로 5명의 일을 해온 15년에 대한 모욕이었다. 이해합니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정말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논리가 아니라 그 메시지를. 당신은 너무 늙었고 너무 비싸고 통제하기 너무 어렵다는 뜻이었다. 김 부장은 내가 소란을 피우지 않아 안심한 듯 숨을 내쉬었다. 금요일까지 사무실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그가 덧붙였다. 그리고 당신 물건은 전부 가져가세요. 다시 돌아올 일은 없을 겁니다.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물론이죠. 제 것은 전부 다 가져가겠습니다. 15년 전 나는 미디어 디자이너로 고용되었다. 딱 그 역할 하나였다. 하지만 마케팅 팀장이 그만뒀을 때 내가 나섰다. 행사 팀장이 500명 규모의 컨퍼런스 도중 신경쇠약으로 쓰러졌을 때 내가 그 자리를 메웠다. 음향, 영상 장비 업체가 마지막 순간에 펑크를 냈을 때 나는 차로 달려가 내 마이크와 케이블, 조명을 챙겨와서 일을 마무리 지었다. 회사는 없어진 장비를 채워 넣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그래서 나는 해마다 내 장비를 하나씩 가져오기 시작했다. 카메라 장비, 조명 키트, 여분의 케이블, 사운드보드까지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 모든 장비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들은 항상 그 디테일을 보고 웃었다. 그 디테일이 곧 모든 것이 될 터였다. 그들이 몰랐던 것, 그들이 전혀 알아차리려 하지 않았던 것은 회사의 전체 음향, 영상 인프라, 라이브 스트리밍 시스템, 이동식 행사 장비가 전부 내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비유적인 의미가 아니었다. 말 그대로 내 소유였다. 목요일 아침, 나는 김 부장보다, 그 신입보다, 인사팀보다 일찍 도착해서 짐을 싸기 시작했다. 처음 몇 개의 상자는 쉬웠다. 마이크, 스탠드, 믹싱 데크가 들어있는 라벨이 붙은 하드 케이스들이었다. 다음은 모듈식 조명, 무선 카메라, HDMI 연장선들이었다. 나는 모든 영수증을 네이버 MY벅스에 깔끔하게 정리된 폴더에 저장해 두었다. 그리고 마침내 핵심 중의 핵심, 통제실 차례가 왔다. 내가 내 열쇠로 문을 열고 있을 때 김 부장이 나를 발견했다. 그걸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그가 더듬거렸다. 아, 왜 안 되죠? 이건 우리 행사 설비에 필수적인데요.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져온 거고요. 영수증 보여드릴까요? 그는 망설이다가 자기 뒤를 막연하게 가리켰다. 최소한 통제실 장비는 남겨두는 게 신입 교육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나는 상냥하게 미소 지었다. 다시는 돌아올 일 없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부장님. 저는 부장님이 시키신 그대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아직 양심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동료 중 한 명인 수진 씨의 도움을 받아 내 현대 팰리세이드에 짐을 실었다. 상자 하나 실을 때마다 부장님 얼굴이 꽃갈라 디너의 형편없는 조명처럼 변하네요. 그녀가 속삭였다. 정오까지 창고의 절반이 비었다. LJE라고 라벨이 붙은 모든 장비는 내 것이었다. 내가 직접 라벨을 붙였으니 확실했다. 정리하고 수리하고 교체하느라 늦게까지 남았던 그 모든 세월의 결과물들이
이제는 골판지 상자 안에 깔끔하게 쌓여 있었다. 오후 2시에는 라이브 스트리밍 장비가 사라졌다. 3시 30분에는 내가 원격 행사를 위해 가져왔던 백업 서버도 그렇다. 그것도 사라졌다. 김 부장은 이제 복도에서 서성거리며 얼굴이 벌개진 채로 소매에 대고 속삭이며 통화하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소모품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이 그녀와 함께 떠나면 어떡하지? 라고 묻지 않았다. 마침내 내가 한 회사에 잊혀진 기반을 싣고 묵직하게 가라앉은 SUV를 몰고 떠날 때 김 부장은 길가에 서서 말없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하지만 내가 떠난 날은 금요일이었다. 그리고 월요일은 아주 흥미로워질 터였다. 왜냐하면 월요일의 하늘 이벤트는 300명 이상의 손님과 라이브 방송, 그리고 세계 도시를 연결하는 다중 피드가 있는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더 이상 그 장비를 다룰 줄 아는 여자도 장비 그 자체도 없었다. 금요일 저녁, 나는 이삿짐 트럭보다 더 빽빽하게 짐을 실은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다. 도로의 작은 턱을 넘을 때마다 조명 키트가 덜컹거리고 마이크 스탠드가 움직였다. 나는 백미러로 수십 개의 컨퍼런스, 자선 갈라, 기업 런칭 행사를 책임졌던 장비들을 흘끗 보았다. 그리고 아버지가 예전에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다. 잃어버릴 각오가 없으면 빌려주지도 마라. 그 조언은 지난 10년간 내가 내린 모든 결정의 지침이 되었고 하늘 이벤트에 가져온 모든 물건에 내 이름을 붙인 결정도 그중 하나였다. 김 부장은 그 당시에 웃었었다. 편집증이라도 있어요? 그가 농담했다. 지금쯤 그는 텅 빈 음향 영상 부스를 보며 자신의 인프라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애초에 자기 것이 아니었는지를 깨닫고 있을 상상을 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내 집 앞 진입로는 마치 영화 촬영팀이 이사 온 것 같았다. 이웃인 민준 씨가 울타리에 기대어 맥주를 들고 있었다. 주말에 큰 촬영이라도 있어요? 그가 물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나는 트렁크를 열며 숨을 내쉬었다. 한 시대의 끝이라고나 할까요? 휘공으로 그는 짐을 안으로 옮기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했다. 차고의 상자들을 내려놓으면서 나는 그에게 간략한 버전을 이야기해 주었다. 내가 해고당한 이야기, 더 값싼 인력을 데려온 이야기, 내 물건은 전부 가져가라고 한 이야기, 그리고 내가 정말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까지. 그는 나지막이 휘파람을 불었다. 그럼 이 모든 것 없이 그 사람들은 이제 어쩌죠? 이제 그 사람들 문제죠. 토요일 아침 나는 노트북을 열고 하늘 이벤트의 공개 웹사이트에 있는 행사 일정을 훑어보았다. 월요일, 바로 그 큰 행사, 수도권 교육 컨퍼런스, 세계도시, 원격 패널 토론, 교육감의 기조 연설, 이 0명 이상의 시청자에게 라이브 스트리밍, 그리고 매년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사람은 바로 나였다. 나는 그들의 전략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필요한 장비, 설치 시간, 비상 계획, 다른 사람들은 챙길 생각도 못하는 케이블들까지. 그리고 나와 내 장비 없이는 그들이 심각한 곤경에 처할 것이라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나는 웃고 있지 않았다. 정말로. 이건 유치한 복수극이 아니었으니까. 이건 개인적인 문제였다. 15년 동안 모든 것을 바쳤다. 생일, 기념일을 놓치고 새벽 2시까지 깨어있으며 다운된 피드를 복구했다. 그걸 아는 사람이 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인턴들을 교육했고 업무 절차를 만들었고 재앙이 닥치기 전에 막았다. 그리고 결국 나는 제대로 된 설명조차 들을 가치가 없었다. 그저 인력 감축이라는 상투적인 말과 반짝이는 학위는 있지만 실전 경험은 전무한 20대. 젊은이가 내 평생의 업적을 대신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통보뿐이었다. 일요일 오후 수진 씨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다. 수진, 언니, 그냥 알아두시라고요. 김 부장님이 완전 패닉 상태로 사람들한테 전화 돌리고 있어요. 사라진 음향 영상 장비랑 망가진 라이브 스트리밍 계획 때문이라나 봐요. 나는 간단히 엄지척 이모티콘으로 답했다. 30분 후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은 언니,
이제 끝인 거 알지만 꼭 해줄 말이 있어서요. 그 신입한테 내일 행사 준비를 시켰는데 걔 DI 박스가 뭔지도 모르더라고요. 김 부장님은 실제로 노트북으로 그냥 줌줌으로 하면 안 되냐고 묻더라니까요. 진짜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올 뻔했어요. 나는 눈을 감았다. 생각보다 상황이 더 심각했다. 그래서 행사장은? 내가 물었다. 올해는 새로운 곳이에요. 내장된 음향, 영상 설비가 전혀 없어요. 언니 장비 키트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던 거죠. 무선 마이크, 카메라 리그, 스위처 전부 사라졌잖아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부장님이 저한테 혹시 언니한테 연락해서 뭐 조금만 도와달라고 해볼 수 있겠냐고 묻더라고요.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긴 침묵 끝에 나는 말했다. 도와주고 싶지만 나는 그냥 그 사람이 시킨 대로 했을 뿐이야. 내 것을 챙겨서 나왔어. 난 더 이상 거기 직원이 아니잖아.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냥 어떤 대혼란이 다가오고 있는지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해가 질 무렵 나는 차고로 나가 불을 켰다. 수십 개의 장비들이 깔끔하게 쌓여 라벨이 붙어 있었다. 나는 무선 송신기가 든 로드 케이스 뚜껑을 손가락으로 쓸어보았다. LED 업라이트 충전기 거치대 위를 3일간의 정전 사태 때 내가 만들었던 코팅된 비상 케이블 차트 위를 그들은 나를 해고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유일하게 작동하는 팔다리를 절단하고 어느 쪽이 날카로운지조차 모르는 사람에게 수술칼을 쥐어준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스스로 걸어보려 하고 있었다. 어떻게 될지 한번 보자. 월요일은 12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 나는 차를 끓이고 노트북에 새 문서를 열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사직서도 분노의 글도 아니었다. 더 나은 것, 바로 사업 제안서였다. 15년 동안 다른 사람들의 성공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엔진으로 살아온 끝에 마침내 나만의 것을 만들 기회를 잡은 것이다. 그리고 만약 하늘 이벤트가 우리가 함께 쌓아 올린 것을 불태워버리고 싶다면 나는 그 잿더미 속에서 일어설 모든 의향이 있었다. 차를 한 모금 마셨을 때 첫 번째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 받지 않았다. 두 번째는 하늘 이벤트의 안내 데스크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여전히 받지 않았다. 아침 8시까지 나는 부재 중 전화 3통, 음성 메시지 1개, 그리고 완전 무너지고 있어요. 김 부장님, 저런 모습 처음 봐요. 라는 내용의 수진 씨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나는 그녀를 믿었다.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도권 교육 컨퍼런스는 하늘 이벤트의 가장 큰 봄 행사였다. 서울, 인천, 수원 세 도시를 아우르며 각 도시마다 자체 기술 설비가 필요했고 끊김없는 양방향 Q, A, 백업 피드, 콘텐츠 전환이 요구되었다. 나는 그 과정의 모든 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구축했다. 색으로 구분된 케이블 경로 설정부터 맞춤형 오버레이 그래픽까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지금 내 차고에 먼지 하나 없이 라벨이 붙은 채로 놓여 있었다. 오전 8시 32분, 김 부장에게서 다급한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의 목소리는 짧고 빨랐다. 마치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거나 잠을 전혀 못 잔 사람 같았다. 이지은 씨, 김 부장입니다. 제 생각에 어떤 장비가 회사 소유인지에 대해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를 긴급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 행사가 완전히 잘못되고 있어요. 제발 최대한 빨리 전화 주세요. 나는 전화하지 않았다. 대신 노트북을 열고 계속해서 타이핑했다. 사업 제안서가 멋지게 완성되고 있었다. 비영리 단체와 교육 컨퍼런스를 위한 컨설팅 및 기술 지원 브랜드. 심플하고 깔끔한 브랜딩, 정액 요금제, 투명한 서비스. 내 슬로건은 거의 완벽에 가까웠다. 에이전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진심을 다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전 9시, 수진 씨가 다시 문자를 보냈다. 수진 누군가의 개인 아이패드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해요. 소리가 계속 끊겨요. 청중들은 꼼지락거리고요. 패널 중 한 분이 방금 제 말 들리시나요? 라고 스트리밍 중에 라이브로 말했어요.
언니가 만든 설치도 달라고 난린데 저 사본 없다고 했어요. 나는 가지고 있지. 하지만 공짜로 줄 생각은 없어. 나는 피식 웃었다. 수진 씨는 의리가 넘쳤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마침내 누가 자신들의 진정한 버팀목이었는지 깨닫고 있었다. 오전 10시 15분 내 메일함이 다시 반짝였다. 이번에는 하늘 이벤트의 마케팅 팀장인 최서연 팀장에게서 온 메일이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님.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김 부장님께서 오늘 혹시 잠시 컨설팅이 가능할지 여쭤보라고 하셨습니다. 시간에 대해서는 보상해 드릴 의향이 있다고 하십니다. 도움을 주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잠시 이메일을 쳐다보았다. 컨설팅, 바로 그 단어였다. 도움도 우리를 구해달라도 아닌 바로 컨설팅. 법적으로는 유료 시간을 의미했다. 진전이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답장하지 않았다. 오전 11시 나는 마침내 스스로에게 잠시 휴식을 허락했다. 차는 식었고 이메일은 계속 쌓이고 있었다. 나는 차고로 나가 하드 케이스 중 하나를 열고 재고를 확인했다. 모든 것이 여전히 깨끗했고 즉시 투입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른 사람의 제국을 건설하는 대신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 준비가 정오가 되자 하늘 이벤트의 라이브 스트리밍은 중단되었다. 수진 씨가 말해주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소셜미디어는 이미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다. 몇몇 컨퍼런스 참석자들이 그 실패에 대해 트윗을 올렸다. 수도권 최대 교육 행사가 30초 이상 스트리밍을 유지 못함. 창피한 일. 이거 담당하던 사람 해고했다던데 내가 들은 바로는 그럼 미쳤네. 오후 12시 46분 김 부장이 다시 전화했다. 이번에는 받았다. 이지은 씨. 아,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게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인정합니다. 그가 말을 이었다. 음향 영상 장비가 그렇게 많이 지은 씨 개인 소유인 줄 몰랐어요. 제가 더 많이 물어봤어야 했는데. 침묵. 도움이 필요해요. 단 몇 시간이라도. 필요하다면 제 개인 돈으로라도 지불하겠습니다. 나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제안은 감사하지만 김 부장님. 저는 저를 대체 가능하다고 말한 사람들을 위해 막판에 긴급 호출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는 더듬거렸다. 제가 언제 그렇게 필요 없다고는 안 했잖. 당신은 인력 감축이라고 했어요. 당신 물건은 전부 가져가라고 했고요. 저는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이제 제가 뭘 남기고 왔는지 보고 계신 거고요. 다시 침묵. 이지은 씨, 제발! 나는 한숨을 쉬었다. 저는 사업적인 이야기는 할 의향이 있습니다. 호의가 아니고요. 비즈니스, 컨설팅, 계약, 요율 아시죠? 제가 부장님 밑에서 일할 때 한 번도 받지 못했던 그런 종류의 전문적인 존중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조건을 보내주실 수 있나요? 이미 보냈습니다. 네? 뭐라고요? 이메일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15분 전 그가 애걸복걸 하는 동안 나는 내 브랜드 로고가 박힌 견적서를 보냈기 때문이다. 긴급 당일 컨설팅 요율, 내 기존 시급의 4배. 그리고 그가 이 시간 안에 수락하지 않으면 나는 휴대폰을 꺼버릴 작정이었다. 오후 1시, 그는 서명했다. 오후 2시, 나는 그들의 임시 스트리밍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내가 수년간 사용했던 바로 그 소프트웨어로 안정화시키고 수진 씨에게 내 원래 행사 워크플로우의 임시 방편 버전을 안내했다. 그리고 오후 4시 내 청구서는 전액 지불되었다. 사과도 인정도 없이 그저 확인 이메일과 하단에 적힌 메모 한 줄뿐이었다. 향후 행사를 위해 시간을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나는 노트북을 덮었다. 그들이 나를 원한다면 내 요율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내가 앙심을 품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은 전투의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절반은 아무도 그것을 공짜로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화요일 아침까지 나는 이미 3군데에서 문의를 받았다. 하늘 이벤트가 아니라 그들의 경쟁사들이었다. 한 곳은 수도권 라이브 스트리밍을 지켜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중소규모의 컨퍼런스 그룹이었다. 행사 초반에 명백한 기술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스트리밍 품질이 행사 중간에 극적으로 개선되었다는 것이었다. 주최자는 그것을 미스터리한 구원이라고 불렀다. 두 번째는 교육 분야의 비영리 단체였다. 그들은 그 행사에 참석했었다. 그들의 이사장은 어색한 점심시간에 나를 따로 불러 말했다. 오늘 오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해결했더군요. 혹시 당신이었습니까?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프리랜서로 일하시나요? 그가 물었다. 이제부터는요. 그 주에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었다. 더 이상은 내 안에 무언가가 딸깍하고 맞춰졌기 때문이었다. 몇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각, 바로 추진력이었다. 나는 더 이상 반응하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쌓아 올리고 있었다. 내가 만드는 모든 문서, 모든 고객과의 대화, 내 낡은 로고를 업데이트하는 매 순간이 마침내 그 모든 보이지 않던 시간들을 온전히 내 것인 무언가에 쏟아붓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계속 생각하게 되었다. 15년. 공식적인 직책 변경도, 밤샘 수리에 대한 보너스도, 국제 라이브 행사 중 중대한 보안 사고를 막았을 때의 공식적인 인정도 없었다. 나는 항상 그저 미디어 디자이너였다. 내가 음향 영상 팀장이자 백업 코디네이터이자 협력업체 담당자이자 새벽 6시에 비계 위로 올라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케이블을 테이프로 고정하는 사람이었을 때조차도. 그리고 김 부장. 그는 이미 다음 인턴을 물색하고 있었다. 목요일이 되자 하늘 이벤트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그들은 주요 고객 중 한 곳의 제품 출시 행사를 주최할 예정이었는데 처음부터 이지은 의존적이었던 장기 계약이었다. 그 고객인 대형 기술 회사는 행사 48시간 전에 전체 모의 리허설을 고집했다. 그것은 표준 절차였다. 표준이 아니었던 것은 고객이 행사장에 도착한 순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점이다. 신호 흐름도, 방향성 모니터도, 백업 장비도, 그리고 이지은도 없었다. 수진 씨가 뒤쪽 하역장에서 속삭이며 내게 전화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속여 넘기려고 하고 있어요. 고객사 홍보 총괄이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그 사람이 글자 그대로 평소에 이거 담당하던 그 여자분 어디 갔습니까? 우리는 클립보드나 들고 있는 애송이들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전문가를 원해요. 라고 했어요. 어디 맞춰볼까요? 내가 말했다. 시간만 질질 끌고 있겠군요. 블레이저가 땀으로 젖어가는 김 부장, 거의 안쓰러울 뻔했다. 거의. 하지만 나는 불과 일주일 전 내 맞은편에 팔짱을 끼고 앉아 한 문단짜리 퇴직 통지서와 함께 당신 물건은 전부 가져가세요라고 말하던 그를 떠올렸다. 이제 그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배우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이메일을 한 통 받았다. 하늘 이벤트가 아니라 그 기술 회사의 홍보 총괄에게서 직접 온 것이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님. 더 이상 하늘 이벤트와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들과 함께 진행했던 모든 제품 출시 행사가 당신의 준비 덕분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혹시 독립 컨설팅이 가능하신지 여쭤봅니다. 그 이메일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48시간 안에 나는 제2 이벤트 시스템즈라는 내 새 사업체 이름으로 첫 공식 고객과 계약을 맺었다. 계약 범위는 향후 12개월간 모든 미국 내 제품 출시에 대한 전체 기술 컨설팅이었다. 맞춤형 워크플로우, 장비 추천, 라이브 지원 선택 사항. 계약서에 적힌 내 이름은 더 이상 배경에 숨겨져 있지도 빌려온 것도 아닌 온전한 내 것이었다. 다음 월요일 하늘 이벤트의 제품 출시 행사는 정적인 발표회로 격화되었다. 라이브 스트리밍도 양방향 패널도 없이 그저 슬라이드 쇼와 계속해서 끊기는 연단 마이크 하나뿐이었다. 그 기술 회사는 그 주 후반에 조용히 단연간의 행사 계약을 취소했다. 수진 씨가 내게 내부 메모를 전달해 주었다. 김 부장은 자원 조달의 복잡성과 예상치 못한 인력 변동을 탓했다. 그는 단 한 번도 내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다. 내 이름은 이미 다른 사람들의 메일함에 등장하고 있었으니까. 바로 그 기술 회사가 파트너사 세 곳에 나를 추천했고 모두 같은 것을 묻고 있었다. 혹시 시간이 되시나요? 저희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당신이 한 일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내 집 문 앞에 소포가 도착했다. 안에는 작은 유리 상패가 들어 있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단 한 줄의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모든 것을 지탱해준 당신을 기억하며 수진. 나는 그 상패를 손에 들고 한참을 서서 눈물을 참았다. 인정을 받아야 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보이지 않는 존재로 지내다가 마침내 누군가가 알아봐 준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수진 씨에게 감사 메시지를 보냈다. 그녀는 바로 답장하지 않았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녀는 마지막 퇴사 면담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도 견딜 만큼 견뎠던 것이다. 김 부장은 나를 잃는 비용을 과소평가했다. 그가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은 그 여파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사람은 해고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당신 발밑에 쌓아 올린 기초를 해고하고서 건물이 그대로 서 있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법이다. 셋째 주가 되자 하늘 이벤트는 2명의 고객을 더 잃었다. 시끄럽거나 극적인 일은 아니었다. 스캔들이나 유출된 메모도 없었다. 그저 조용한 계약 취소가 연이어 일어났을 뿐이다. 행사는 무기한 연기되었고 예산은 재평가되었다. 의사 결정권자들은 김 부장의 후속 이메일에 응답하지 않았다. 나는 축하하지 않았다. 적어도 여러분이 기대할 만한 샴페인을 터뜨리며 의기양양해 하는 방식으로는, 왜냐하면 하늘 이벤트가 무너져 내리는 동안 나는 기회에 파묻혀 있었기 때문이다. 소문이 퍼져나갔다. 수도권 컨퍼런스를 구한 그 여자, 하늘 이벤트의 전체 기술 인프라를 자기 돈으로 구축하고 그걸 전부 들고 나간 사람, 바로 그녀. 갑자기 나는 고객들로부터만 관심을 받는 것이 아니었다. 협력업체, 장비 공급업체, 행사장 관리자들, 내가 10년 넘게 함께 일해왔지만 마침내 내 이름을 알게 된 사람들로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이지은 대표님, 만약 개인적으로 쇼를 하실 때 조명 장비가 필요하면 저희가 좋은 가격에 맞춰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테스트해 주셨으면 하는 베타 장비가 좀 있는데 관심 있으신가요? 저희 교육 미래 서밋에 인력이 부족한데 혹시 컨설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아이러니는 내게도 낯설지 않았다. 하늘 이벤트에 있을 때 나는 사람들이 다른 모든 사람과 이야기를 끝낸 후에야 이메일을 보내는 사람이었다. 이제 나는 그들의 명단 첫 번째에 있는 이름이 되었다. 수진 씨는 그 주 수요일에 공식적으로 하늘 이벤트를 떠났다. 그녀는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작별 연설도 없이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다른 두 동료와 조용히 점심을 먹었을 뿐이었다. 남아달라고 충성 보너스를 제안하더라고요. 그녀가 그날 저녁 전화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냉소로 가득했다. 믿을 수 있어요? 나는 웃었다. 그래서 받았어? 아니요. 작년에 대표님이랑 같이 일했던 그 비영리 단체 중 한 곳에서 온 제안을 수락했어요. 더 나은 연봉, 더 나은 근무 시간.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제가 이 역할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봐 줬어요. 나는 그녀가 자랑스러웠다. 단지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자신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진정한 복수 아니었을까? 회사가 망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이 마침내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스스로의 조건으로 걸어나가는 것을 보는 것. 금요일 오후 나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하늘 이벤트의 모회사 CFO인 윤석영 이사였다. 나는 기업 연말 파티에서 그녀를 딱 한 번 만난 적이 있었다. 그녀는 정중하게 자신을 소개한 후 다음 20분 동안 내가 후원사들에게 와인을 따라주는 동안 김 부장과 분기별 실적 지표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지은 씨, 통화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목소리를 중립적으로 유지하며 대답했다. 수도권 행사 복구건과 제품 출시 상황에 대해 후속 조치를 취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기다렸다.
그녀가 말을 이었다. 최근 행사 결과, 고객 이탈, 그리고 기술적 문제들을 검토했습니다. 하늘 이벤트가 당신의 역할을 과소평가했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 점은 저희 책임입니다. 긴 침묵이 흘렀다. 정식 컨설팅 리테이너 계약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녀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하늘 이벤트를 통하지 않고 본사를 통해서 직접요. 다가오는 세 개의 프로젝트에 대한 당신의 지원을 원합니다. 당신의 경험은 대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거의 사과에 가까웠다. 거의.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실제로 의미 있는 최고 위층으로부터의 인정이었다는 점이다. 나는 고려해보겠다고 말한 후 다음 날 아침 그녀에게 견적서를 이메일로 보냈다. 내 요율, 내 조건, 할인도, 호의도 없었다. 그녀는 1시간 안에 동의했다. 한편 김 부장은 잘 지내지 못하고 있었다. 수진 씨는 아직 하늘 이벤트 내부에 남아있는 몇몇 사람들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었다. 고위 경영진이 예산, 고객 피드백, 프로젝트 일정을 감사하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퍼졌다. 마침내 누군가가 올바른 질문을 던진 모양이었다. 우리는 어떻게 그녀가 무엇을 책임지고 있었는지도 모른 채 그녀를 내보냈는가? 수진 씨에 따르면 김 부장의 대답은 이랬다고 한다. 저희는 그녀가 그냥 지원 업무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지원 업무, 미디어 시스템을 맨손으로 구축한 사람, 모든 인턴을 교육하고 설치 가이드를 작성하고 하늘 이벤트가 진행했던 모든 주요 방송을 관리했던 사람. 우스꽝스러웠지만 또한 전형적인 일이었다. 회사들은 상황이 좋을 때는 팀과 가족 같은 단어를 사용하기를 좋아한다. 하지만 돈 문제가 생기는 순간 가장 먼저 잘리는 머리는 너무 자주 예라고 말하고 기적을 일상처럼 보이게 만드는 사람들이다. 그 달말 하늘 이벤트는 10년 연속 계약했던 가장 큰 연례 고객인 한 헬스케어 그룹을 잃었다. 나는 그 주최자를 알고 있었다. 그녀가 내게 링크드인 메시지를 보냈다. 그들이 당신이 더 이상 회사에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지은 씨 없으면 계약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냥 알아두셨으면 해서요. 바로 그 순간 나는 진정으로 깨달았다. 나는 단지 하늘 이벤트의 일부가 아니었다. 오랫동안 내가 바로 하늘 이벤트 그 자체였다. 그들은 너무 늦을 때까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다. 그런데도 나는 분노나 승리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저 명료한 뿐이었다. 왜냐하면 당신이 수년 동안 5사람의 일을 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여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운이 좋은 것이라는 말을 계속 듣다 보면 당신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필요하다는 것이 존중받는 것과 같다고. 하지만 그것들은 같지 않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그 선을 그은 지금 나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하늘 이벤트를 위해서도 그 누구를 위해서도. 하늘 이벤트를 걸어 나온 지 3개월 후 나는 호수 아트홀 무대 뒤에 서 있었다. 클립보드를 손에 들고 헤드셋을 귀에 꼭 맞게 쓴 채 800명의 사람들이 교육 미래 갈라를 위해 자리에 앉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내 쇼였다. 하늘 이벤트의 것도 김 부장의 것도 아닌 나의 것. 제2 이벤트 시스템즈는 불과 8주 만에 5번째 계약을 따냈다. 우리 일정은 가을까지 꽉 차 있었다. 나는 파트타임 음향, 영상기술자 2명과 가상비서를 고용했다. 나는 단지 바쁜 것이 아니었다. 나는 마침내 통제권을 쥐고 있었다. 카메라 2번 대기, 내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3, 2, 1, 라이브 시작합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시작되었다. 부드럽고 세련되고 정확하게.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단지 이제 그 공로는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그날 밤 늦게 박수 소리가 잦아들고 청중들이 퇴장할 때 나는 행사 후 피드백을 확인하기 위해 이메일을 열었다. 고객 메시지와 협력업체 업데이트 사이에 나를 얼어붙게 만든 메일이 하나 있었다. 제목, 하늘 이벤트 요청. 다시 윤석영 이사에게서 온 메일이었다. 이지은 대표님, 이 메시지가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하늘 이벤트는 일련의 내부 변화를 겪었습니다. 김영민 부장이 공식적으로 사임했습니다. 저희는 또한 다른 2명의 고위 직원과도 결별했습니다. 저희는 회사의 구조를 재평가하고 있으며 대표님께 복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전 역할이 아니라 이벤트 기술 전략 및 컨설팅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부서를 이끌어 주시는 역할입니다. 제게 직접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메시지를 2번, 그리고 3번 읽었다. 그들은 단지 나를 다시 불러들이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내게 리더십, 권한, 자율성을 제안하고 있었다. 한때 나를 내쫓았던 집을 재건할 기회를. 하지만 나는 이미 더 나은 것을 지었다. 나는 답장을 클릭하고 천천히 신중하게 타자를 쳤다. 윤석영 이사님, 안녕하세요. 업데이트와 관대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하늘 이벤트에서 했던 일에 자부심을 느끼지만 이후 저만의 길을 추구하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제2 이벤트 시스템즈는 이제 완전히 운영되고 있으며 저는 제 가치인 책임감, 존중, 그리고 주인의식을 반영하는 무언가를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전환기 동안 하늘 이벤트의 행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혹시 저희 기술 프레임워크에 대한 라이선스 접근에 대해 논의하고 싶으시다면 알려주십시오. 고용이 아닌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지은, 제2이벤트 시스템즈 대표. 나는 보내기 버튼 위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클릭했다. 앙심을 품은 느낌이 아니었다. 그것은 최종적인 느낌이었다. 일주일 후 나는 미디어 기술 분야의 여성들을 위한 패널 토론의 연사로 초청받았다. 주제는 그들이 당신을 대체할 때, 그리고 당신이 자신을 더 나은 것으로 대체할 때 일어나는 일이었다. 나는 모든 이야기를 공유했다. 조용한 번아웃, 인력 감축, 당신 물건은 전부 가져가세요라는 말을 들었던 순간, 그리고 하늘 이벤트를 작동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이 매년 조용히 나에 의해 운반되고 관리되었다는 깨달음까지. 패널 토론이 끝난 후 한 젊은 여성이 내게 다가왔다. 그녀는 긴장해 보였다. 20대 초반. 아마도 대학을 졸업한 지 1년 정도 되었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최근에 상사로부터 저 같은 사람들은 이 업계에서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만둘까 생각 중이었는데 대표님 이야기가. 그녀는 망설였다. 제가 미친 게 아니라는 걸, 우리 중 일부는 정말로 모든 것을 하고 있지만 아무런 공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상기시켜줬어요. 나는 미소 지었다. 당신은 미치지 않았어요. 단지 시대를 앞서가고 있을 뿐이에요. 모든 것을 기록하고 당신의 작업물에 당신의 이름을 붙이고 누군가가 당신의 가치를 소유하도록 허락해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이 가치 있었다. 그 분기 말까지 하늘 이벤트는 4개의 장기 고객을 잃었다. 협력업체와 후원사들 사이에서 그들의 평판은 타격을 입었다. 한편 제2 이벤트 시스템즈는 2개의 전국적인 비영리 단체와 계약을 맺었고 오래전 하늘 이벤트의 어느 누구도 내가 늦게까지 남아 완성했다는 사실을 몰랐던 밤에 의무감이 아니라 내가 아꼈기 때문에 개발했던 다이어그램, 문서, 시스템을 사용하여 AV 플랫폼 제공업체와 첫 라이선스 계약을 협상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것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단지 내가 직업을 가진 것을 운이 좋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이제 그들은 나와 통화라도 할 수 있다면 운이 좋은 것이었다. 어느 날 저녁 책상에 앉아 제안서와 신규 고객 등록 서류를 정리하면서 나는 내 새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코워킹 스튜디오 위에 개조된 공간으로 자연광이 밝게 들어오고 포스트잇, 화이트보드, 그리고 선반에 깔끔하게 감겨있는 케이블들로 뒤덮여 있었다. 이곳의 모든 것은 내 것이었고 더 중요하게는 이곳의 모든 것은 훔치거나 빌리거나 축소된 것이 아니라 맨손으로 지어진 것이었다. 56세. 나는 마침내 어떤 승진도 줄 수 없었던 것을 성취했다. 내 자신의 조건으로 얻은 주도권, 소유권, 그리고 존중,
왜냐하면 김 부장이 내게 당신 물건은 전부 가져가세요 라고 말했을 때 그는 그것이 무엇을 포함하는지 전혀 몰랐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순히 제 조명이나 카메라가 아니었습니다. 제 업무 방식이나 전문 지식도 아니었죠. 그것은 바로 제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그 힘을 공짜로 넘겨주지 않을 겁니다.